상자 2개 분량의 서류 뭉치가 서울시청 민원창구에 제출됩니다.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입니다. 서울시는 2년 전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하나 더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하루 3,000톤의 서울시 생활쓰레기 가운데 2,200톤은 강남 마포 등 시내 4개 소각장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데 지난 2021년 법령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쓰레기를 땅에 직접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명소로 조성한다는 등 인센티브도 약속했지만 반발은 거셌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명을 해당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경쟁 입찰 없이 타당성 조사기관과 계약한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의 55%를 이곳에서 다 태우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특정 지역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항소심에서 누가 이기든 최종 결론까진 길게는 1년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최종 패소하면 소각장 입지 선정에만 4년이 걸렸던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당장 넘치는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해서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빨라도 2033년에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 용량 확보 때까지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는 게 최선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환경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길었던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재활용 센터에 가득 쌓인 스티로폼 박스들입니다. 설 선물 포장재는 물론 연휴 동안 사용된 각종 일회용품과 생활 쓰레기가 몰리면서 매해 이렇게 연휴가 끝날 때면 전국 지자체들의 쓰레기 처리 업무가 과중해지곤 하는데요. 재활용 대상이 아닌 쓰레기들은 보통 매립 또는 소각 과정을 거치는데 내년 1월부터 생활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아닌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신규 소각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당장 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하루에 약 880톤 정도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간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소각장 옆 부지에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추가로 건립되면 기존 소각장과 함께 마포구에서만 서울시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고 또 서울시민 한 명이 하루에 100g 정도의 쓰레기만 덜 버리게 되면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이 완공되면 기존 소각장을 2035년엔 철거할 계획이라며 강남, 노원, 양천 등 서울시 내에 설립된 다른 소각장과 달리 현대화된 소각장으로 대체될 것이라 마포구에 일방적으로 분리한 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서울에서 지난 2018년에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수도권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환경부는 당시 쌓인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직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연간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 집중하면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정책을 몇 년 유예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 간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열릴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의 쓰레기 집화장.
덤프트럭이 들어서더니 생활 쓰레기를 한가득 싣곤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에 있는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의 소각장. 원래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의 종량제 봉투도 함께 처리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에 공시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 처리 입찰 내역을 3년치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 민간 소각장에 보낸 생활 쓰레기가 연평균 3만 5천 톤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가 가장 많이 지방으로 보냈고요. 반대로 받은 쪽을 보면 강원도 원주와 충남 천안시로 간 쓰레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들은 관내 공공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넘치는 물량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고 인천 매립지의 반입 규제마저 강화되자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이동을 통한 꼼수가 그런 대책 마련을 더디게 하고요. 지방의 민간 처리 업체는 처리 수익을 올린다지만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 오염의 부담만 떠안는 셈입니다. 쓰지도 않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남의 집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새 폐기물 관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로 쓰레기를 보내면 반입 협력금을 물도록 바뀌는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과금이 3년간 유예돼 입법 취지가 퇴색했다는 논란도 커집니다. SBS 장세만입니다.